누워있는 사람이라고 이러실 수 있어요. 깨어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쳐서 못 깨어나지 않을까요? 못 깨어나는 것도 안 되고 깨어나면 여러 명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만 불쌍한 거죠. 빨리 엉망이 된 일들을 처리해 좀 좋겠는데 일어날 수 있을지, 왜 저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지 이야기 들어봐야 알겠네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엄지척 버튼 한번 꾹 누르고 사연 들어주심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병실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미옥은 침대 난간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제발 눈 좀 떠요. 내가 이제 정말 잘할게요. 54세의 정미옥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 김성우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은 지 벌써 석 달째였어요. 58세의 김성우는 구로에서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꾸준히 성장해온 알짜 사업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이렇게 누워있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밤 정미옥은 병원 복도에서 목 놓아 울었지만 지금은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마른 상태였어요. 은행 창구에서는 번호표가 기계적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고 보험금 지급 완료라는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번쩍이고 있었어요. 보험금 지급액은 상당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정미옥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남편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검정 비닐 우산들이 뒤엉킨 장례식장 골목을 지나치며 정미옥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울음인지 미소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구로에 있는 남편의 공장은 가동이 멈춘 상태였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미옥의 일상은 매일 비슷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여 보온통에 담아 병실로 가져가고 오전에는 간병인과 교대하며 남편을 돌봤어요. 오후에는 은행과 보험사 창구를 오가며 각종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저녁에는 공장으로 가서 창고를 정리하고 남은 재고를 확인하는 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겉으로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빚과 공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욕망의 잔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무실에는 미처리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보낸 독촉장, 직원들의 임금 명세서,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이 정미옥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대출금 상환 독촉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병실에서 나온 정미옥은 복도 끝 공중전화 박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나야. 오늘 은행에서 일이 좀 복잡했어.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떨립니다. 최지은은 정미옥의 오랜 친구로 50세이고 꾸준히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옥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변한 건가?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우편으로 온 각종 고지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정미옥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갔고 공장 운영비와 직원 급여까지 합치면 월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각종 대출금 이자도 매달 300만 원씩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자 가슴 한편에서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성태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남편의 사촌형으로 60세의 김성태는 오랫동안 건설업을 해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호의 사고 이후 공장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재수 씨,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성호가 남긴 거래처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미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버님. 내일 오후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정미옥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침실로 들어가 남편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정갈하게 걸려있는 정장들과 넥타이들이 남편의 부재를 더욱 실감나게 했어요. 그 중에서도 남편이 가장 아끼던 네이비 정장을 만지며 정미옥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쯤 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 냉장고를 열어 우유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욕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2~3시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옥의 꿈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서 자신을 바라보는 꿈,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꿈, 그리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꿈이 뒤섞여 나타났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새벽이 되자 정미옥은 다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시작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어요. 사랑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고 돈은 기다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진실은 여러 번 뒤집힐 예정이었어요. 정미옥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복도 초록 비닐 의자에 앉아있던 정미옥 앞으로 구두굽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김성태가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어요. 성호가 남긴 거래처 어음이에요. 급한 불은 꺼야죠. 정미옥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성태는 60세의 나이답지 않게 정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었고 성호의 사고 이후 공장 정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수 씨, 공장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울 텐데.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김성태의 질문에는 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미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때 보험사 직원 한수진이 복도를 지나가며 정미옥에게 고개를 까딱했어요. 한수진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씨. 서류는 깔끔하게 처리되었네요. 다만 추가 확인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추가요? 정미옥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한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어요. 네. 혹시 남편분과 별도로 합의하신 특약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표준 절차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수진의 말투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진이 복도를 걸어가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화면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전 통화 기록 확보 완료. 영상 유언장 추정. 보험금 수령 과정 의심점 다수.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미옥은 오랜 친구 최지은을 만났습니다. 50세의 지은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여성으로 항상 깔끔한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둘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정미옥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지은아, 내가 이 돈 없으면 병원비도 못 내고 공장도 문 닫아야 해. 직원들도 다 거리로 내몰리고. 정미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정미옥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 이름으로 두면 시선이 너무 꽂혀. 일단 내 명의로 숨겨놨다가 나중에 돌려줄게. 정말 잠깐이야. 지은의 손길은 따뜻했고 말투도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미옥은 친구의 제안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정말 고마워. 너 아니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선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카페를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대기화면에 김성태와의 최근 통화 기록이 여러 개 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통화 시간도 제법 길었고 가장 최근 통화는 바로 어젯밤 11시였어요.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미옥은 평소처럼 병실로 향했습니다. 간병인이 조용히 다가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어젯밤에 환자분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굉장히 명확하게요. 그리고 눈꺼풀도 살짝 떨렸어요. 정미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정미옥은 서둘러 침대 옆으로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야. 들려요? 그 순간 성호의 손가락이 진짜로 2번 움직였습니다. 분명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간병인도 놀라며 맞아요. 저것 봐요. 라고 외쳤습니다. 정미옥은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깨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과 함께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들이 들킬 수도 있다는 공포도 함께 찾아왔거든요. 정미옥은 모르는 모니터 뒤쪽에 작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은밀하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에 정미옥은 지은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은아, 남편이 깨어날 수도 있대. 손가락이 움직였어. 간병인도 확실하다고 했어.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금세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 그럼 이제 걱정 끝이겠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성우가 깨어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호가 혹시 성호 씨가 깨어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
병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보험 쪽에서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정미옥은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보험 담당자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 뭔가 특약을 확인한다던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지은은 이 정보를 주의 깊게 들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미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은이 말대로 해야겠어. 일단 안전하게 숨겨두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한수진의 명함 뒤쪽에 적힌 특약 확인이라는 볼펜 자국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미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성태였어요. 재수 씨, 내일 공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우와 관련된 일이에요.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금고실 앞에서 직원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객님, 동일 금액 현금 인출이 2번 겹쳐 있어요. 혹시 실수가 아닌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미옥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확인차 2번 처리한 거예요. 하지만 목이 잠긴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김성태가 예상보다 일찍 은행에 나타나 정미옥과 마주 섰습니다. 재수 씨, 이 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정미옥은 가방을 꽉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이 없어서 그래요. 김성태가 은행 로비 테이블을 탁 내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정미옥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아주버님, 여기서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김성태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밖에서 이야기해요. 은행을 나온 2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성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수 씨, 성우가 쓰러지기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 일을 잘 봐달라고 했거든요. 정미옥은 불안한 마음에 반문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크지요. 성우가 보험금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시를 남겼어요. 김성태의 말에 정미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지시요? 김성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한편 병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정미옥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아까 손가락이 또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요. 그리고 입술도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정미옥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정미옥은 남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여보, 나야. 정말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3번. 정미옥은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모니터 뒤에 붙어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녹화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후에 정미옥은 지은과 만나 최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아주버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남편이 뭔가 지시를 남겼다고 하면서 지은은 신경 쓰지 말라며 정미옥을 달랬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 하지만 지은의 표정에는 뭔가 계산적인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미호가 혹시 성호 씨가 깨어나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뭐라고 할까?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미옥은 지은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명확하게 의심하지는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정미옥은 공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성태가 들어섰습니다. 재수 씨,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정미옥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왜 이 시간에? 김성태는 정미옥 앞에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성우가 사고 전에 나한테 맡긴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보라고 했어요. 정미옥의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성우가 암호를 걸어놨거든요. 하지만 재수 씨라면 암호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김성태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어요. 정미옥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공장 설립일. 하지만 모두 틀렸어요. 그때 갑자기 성우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옥이가 최고야. 정미옥이 조심스럽게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성우가 카메라를 향해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호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너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동영상 속 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혹시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보험금 처리에 대해 특별한 절차가 있어. 성태 형님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미호가 너 혼자 결정하지 마. 반드시 형과 상의해서 처리해. 정미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김성태를 바라보니 그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어요. 아주버님, 이걸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미옥이 물었습니다. 김성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너무 충격받을까봐 망설였어요. 그리고 사실 지은 씨가 나한테 연락했거든요. 재수 씨가 힘들어한다면서. 순간 정미옥은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김성태와 이미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은이 자신을 도와준다고 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미옥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지은이가 아주버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정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도와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 왜 김성태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정미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정미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미호가 지금 어디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정미옥은 김성태를 바라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장에 있어. 무슨 일이야?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 내일 추가 면담이 있다고 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 지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신뢰의 균열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옥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의 동영상, 김성태의 개입, 지은의 숨겨진 행동들. 모든 것이 얽혀서 복잡한 실타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밤 공장 사무실에서 정미옥과 지은이 서류 가방을 열어 돈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지폐들이 반짝였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마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다른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지? 정미옥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너랑 나만 알고 있어.
하지만 말하는 순간에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여러 봉투에 나누어 담고 있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일단 4명의 계좌로 옮겨두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돌려줄게. 지금은 너무 위험해. 정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때 갑자기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성태가 천천히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어요. 두 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찍혔습니다. 김성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성태가 손을 들어 지은의 말을 막았습니다. 김성태가 휴대폰을 꺼내며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두 사람이 돈을 나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미옥은 혼란스러웠어요. 아주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저를 도와준 거라고요. 하지만 김성태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재수 씨, 정말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주버님은 처음부터 저희 집이 무너지는 걸 기다리셨죠? 회사를 가져가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쓰러진 걸 기회로 생각하신 거죠? 김성태도 맞받아쳤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 것을 가져가려는 건지 말이에요? 재수 씨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은이 끼어들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진정하세요. 저희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모두 성호 씨를 위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정미옥과 김성태는 서로를 노려보며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성태가 USB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성호가 사고 전에 저한테 맡긴 파일입니다. 재수 씨께서 믿지 않으실까봐 저한테 미리 맡겨두셨던 거예요. 정미옥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지 못해서 김성태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뜻일까요? 아주버님,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성호 씨가 저를 믿지 못했다는 건가요? 김성태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호가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일을 열려는 순간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류 파일 손상된 복구 불가능. 김성태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잘 열렸었는데. 지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성태를 바라봤어요. 정말 성호 씨가 맡긴 파일이 맞나요? 아니면 저희를 속이려는 건 아니고요? 정미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형님이 말씀하신 게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김성태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호가 맡긴 게 맞아요. 누군가 일부러 파일을 손상시킨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정미옥이 물었습니다. 김성태는 지은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글쎄요. 누군가는 이 파일의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지은이 발끈했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 USB를 만질 기회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김성태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재수 씨, 어제 성호 병실에 가셨잖아요. 그때 뭔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끼 같던 진실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은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김성태가 지은의 팔을 잡았어요. 재수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야 할 게 더 있어요. 뭘 더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김성태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성우가 사고 전날 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형,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호기를 잘 봐주세요. 그리고 지은 씨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미옥이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성호 씨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저를 왜 조심하라는 건지. 김성태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성호가 말하기를 최근에 지은 씨가 자꾸 보험금에 대해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궁금해했다고요. 정미옥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아, 그게 정말이야? 정미옥이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어요. 그건 미호기를 위해서였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미리 알아본 거였다고. 하지만 김성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우가 말하기를 최지은 씨가 최근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지만 그녀의 부인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옥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나를 도우려고 한 거야?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처럼 보이던 것들이 하나씩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파일은 손상되어 열리지 않았고 지은의 동기는 의심스러웠으며 김성태의 개입도 완전히 선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미옥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누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남편이 깨어나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때 갑자기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것일까요? 방향은 완전히 틀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고 있었고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과연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짜 친구일까요? 폭풍이 지난 새벽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정미옥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무서워서? 살려고? 아니면 창밖으로 버스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공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악몽처럼 떠올랐어요. 한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잠깐만 들르실래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정미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무엇을 더 확인하려는 것일까요? 보험사 상담실에서 수진은 서랍에서 도톰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남편분의 보험 특약 변경 신청서가 있어요. 사고 이전 날짜죠. 정미옥의 손이 떨렸어요. 사고 이전이요? 네. 배우자 단독 수령이 아니라 타인 수령 제안과 영상 동의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동 수령인으로 김성태 씨 이름도 들어가 있네요. 정미옥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왜 지금 말해주시는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인 중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서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미옥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더욱 중요한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김성호 씨께서 영상 유언장도 남기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누군가에 의해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미옥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리고 수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최지은 씨라는 분이 저한테 연락하셨거든요. 정미옥 씨 대신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정미옥은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가 언제 그런 연락을 했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이틀 전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보험금 수령 절차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미옥은 단서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파일이 손상된 USB, 지은의 촉박한 재촉, 김성태의 과잉 개입, 그리고 지금 드러난 보험 특약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명이 화면에 잠깐 보였어요. 비디오 마이너스 유언장 파일. 성호의 영상 유언장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정미옥은 병원으로 돌아가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병인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으셨어요. 정미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뭔가 말씀하셨나요?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은 씨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심해라고도 하셨어요. 정미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지은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정미옥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둘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미옥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지은아, 보험회사에 왜 연락했어? 그리고 남편이 깨어나서 내 이름을 말했어.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너를 도우려고.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미옥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정말 그뿐이야? 다른 목적은 없었어?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김성태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재수 씨, 지은 씨와 이야기 중이셨군요. 정미옥은 의아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김성태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지은 씨가 저한테 연락했거든요. 재수 씨와 만난다고 하면서요. 정미옥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과 김성태가 이미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뭔가 숨기고 있군요. 정미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호가 사실은. 하지만 김성태가 지은을 말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정미옥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남편이 깨어나고 있어.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리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정미옥은 혼자 공장에 갔습니다. 성호의 사무실 서랍을 뒤져보니 숨겨진 열쇠가 있었어요. 그 열쇠로 금고를 열어보니 또 다른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호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게 예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지은 씨를 조심해. 그리고 김성태 형도 완전히 믿지는 마.
진짜 중요한 건 이 USB 안에 있어. 정미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호가, 내가 사고를 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 영상 속 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자꾸 우리 보험에 대해 물어봐. 그리고 내 사업 상황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정미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태형도 최근에 이상해. 회사 인수에 대해 자꾸 얘기하거든. 혹시 둘이 손을 잡은 건 아닐까 의심스러워. 성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마지막에 성호가 말했습니다. 미호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절대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 위험할 수 있어. 정미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은과 김성태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고도 우연이 아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미옥은 이 복잡한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미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호가 남긴 증거 USB를 가지고 한수진을 찾아갔어요. 수진 씨, 저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수진은 정미옥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미옥 씨, 저도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발견됐거든요. 특히 지은 씨와 김성태 씨 사이의 통화 기록이 상당히 많았고 시기도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한수진이 자신의 상세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게다가 보험금 신청 절차도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전문가가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한수진의 말에 정미옥은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확인해 보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미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수진도 동의했어요.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모두 공개하겠어요. 두 사람은 김성태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성태의 목소리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재수 씨, 혹시 USB 말고 진짜 원본 파일이 따로 있으시죠? 정미옥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성태의 목소리에는 명확한 망설임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병원으로 오세요. 남편 앞에서 모든 걸 명확히 확인해 봅시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정미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성태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녁 9시 병실에서 모든 관련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정미옥, 한수진, 김성태,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지은까지 갑자기 나타났어요. 지은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리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미옥이 병실 TV를 끄고 커튼을 모두 닫았어요. 오늘 반드시 모든 걸 끝내겠어요. 한수진이 무거운 가방에서 전문적인 외장하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백업해둔 파일이에요. 보험 심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복제된 성호 씨의 중요한 영상입니다. 파일이 열리자
화면 속의 사고 발생 이틀 전에 김성우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상 속 김성우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의식불명 상태로 오래 누워있게 되면 회사 운영권은 김성태 형이 임시로만 맡아주세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관리일 뿐이지 완전한 소유권 이전은 절대 아닙니다. 김성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신이 기대하고 계획했던 내용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은 배우자 단독 결정이 아닌 반드시 복잡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호가 내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겁먹고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미리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거야.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한 거라고 이해해줘. 정미옥은 남편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절실히 느꼈어요. 성우가 영상에서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어. 특히 지은 씨가 우리 보험금 규모와 회사 재정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상당히 의심스러워. 친구 사이라고 해도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김성태 형도 최근 들어 회사 인수와 경영권 이전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 마치 이미 무슨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두 사람이 혹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 영상 속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급하고 거친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문틈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는 분명히 최지은이었어요. 지은이 갑자기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당장 그거 꺼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한수진의 노트북을 급하게 덮으려던 지은의 손을 김성태가 재빨리 잡았어요. 최지은 씨, 도대체 왜 여기 있으신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성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극도의 당황과 공포가 스쳤어요. 미호기가 충격받고 완전히 무너질까봐. 제가 대신 모든 더러운 일을 감당해 준 거예요. 친구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바로 다음 순간 한수진의 말이 예리한 칼날처럼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은행 계좌이체 경로를 면밀히 추적해 본 결과 대신 처리가 아니라 동시 진행이었어요. 최지은 씨 명의 여러 계좌로 들어간 거액의 돈이 김성호 씨 교통사고 당일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완전한 오해이자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지만 한수진은 더 많은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최지은 씨가 여러 고액 부동산 계약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셨죠. 돈이 실제로 나오기도 전에 말이에요. 김성태도 완전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지은 씨, 설마 정말로 처음부터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신 건가요? 지은은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깊은 한숨과 함께 체념한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제가 모든 걸 계획하고 주도한 거예요. 하지만 성호 씨를 실제로 다치게 하거나 해치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지은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절친인 친구인 너가 이런 끔찍한 일을? 지은이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백했어요. 미호가 정말로 미안해. 처음에는 진심으로 너를 도우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여러 부동산 투자에서 연달아
완전히 실패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더미에 앉게 됐어. 파산은 물론이고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까지 몰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내 남편과 우리 가정을 철저히 이용한 거야? 정미옥의 목소리가 분노와 깊은 배신감으로 격하게 떨렸어요. 지은이 계속해서 울면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너만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어. 하지만 보험금의 엄청난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나서 내가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욕심에 빠져든 거야. 한수진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씨의 교통사고도 완전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고 당일 최지은 씨가 김성호 씨에게 급히 만나자고 여러 번 연락했던 상세한 통화 기록이 모두 남아 있거든요. 시간대를 보면 사고 발생 30분 전까지 계속 연락했어요. 지은이 고개를 완전히 떨구며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성태가 분노에 차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 씨, 설마 교통사고까지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던 건 아니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지은이 격하게 울면서도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사고 자체는 정말 예상치 못한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사고가 실제로 일어난 후에 이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미옥이 친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날 남편한테 왜 그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어요. 그날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성호 씨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어.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정미옥의 질문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가 급하게 차를 몰고 오시다가 하지만 정말 사고 자체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서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 침대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심스럽게 떠지기 시작했어요. 옥. 성호가 힘겹지만 또렷하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동시에 침대로 급하게 다가갔어요. 여보, 드디어 깨어났군요. 정미옥이 남편의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며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 씨,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목소리는 약했지만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성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서둘러 가다가 사고가. 지은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성호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모든 진실이 명확해졌거든요. 지은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호는 지은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 씨,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같이 지냈는데. 한수진이 휴대폰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모든 대화와 고백이 법적 증거로 완벽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지은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성태도 자신의 잘못된 욕심을 인정하며 정미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씨, 저도 회사 인수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호를 해치려고 한 적은 절대 없어요. 지은 씨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미옥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충격적인 배신, 남편의 극적인 깨어남, 그리고 차례대로 밝혀지는 끔찍한 진실들. 지은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를 믿고 의지해온 친구였는데. 성우가 정미옥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호가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미옥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여보,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모든 게 제대로 정리될 거예요. 힘들 테니 그만 말하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수진이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를 해둔 것이었어요. 보험 사기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은 이미 체념한 표정으로 경찰을 따라갈 준비를 했어요. 경찰관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식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미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미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너까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 지은의 마지막 말에 정미옥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안타까움. 지은이 경찰과 함께 병실을 나간 후 남은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USB에 남긴 영상 메시지 다 봤지? 정미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는지 알겠어요. 미호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어. 오히려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주변에 이상한 움직임들이 많아서 불안했거든. 성우의 설명에 정미옥은 남편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수진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보험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김성태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재수 씨, 성호야, 제가 욕심을 부려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앞으로는 성호의 완전한 회복과 회사 정상화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완전히 버리겠어요. 성호가 김성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회사 일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는 모든 걸 투명하게 진행해요. 김성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성호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정미옥은 남편 곁에서 간병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지은은 보험 사기 미수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3년의 징역형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구에 대한 배신이자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라고 엄중하게 판시했습니다. 지은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정미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정미옥은 더 이상 그녀를 친구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김성태는 회사의 임시 운영권을 정식으로 성호에게 반납하고 대신 정당한 급여를 받는 전문 경영진으로 남기로 했어요. 성호야, 내가 욕심을 부려서 미안했어. 앞으로는 정말 회사 발전을 위해서만 일할게. 김성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성호도 과거를 용서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은 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결해 정미옥과 성호에게 간병과 재정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수진의 배려 덕분에 부부는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성우는 재활병동에서 천천히 말과 움직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꾸준한 물리치료와 재활훈련을 통해 몇 달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의료진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환자분의 의지력이 강해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요. 어느 금요일 오후 병원 면회실에서 정미옥과 성우가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습니다. 성우는 재활치료 중이었고 정미옥은 매일 면회를 와서 남편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오늘 물리치료는 어땠어요? 정미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걷는 것도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지. 의사 선생님이 다음 달에는 퇴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 성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했지만 희망이 가득했어요. 미호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정미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도요. 무엇보다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는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진정성이 있었어요. 지은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도 여전히 느껴져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해요. 결국 돈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고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용서할 수 있을까? 성우의 질문에 정미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아직 상처가 깊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앞으로 더 조심하고 현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우가 정미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미호가, 우리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서로를 더 솔직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자. 정미옥도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후 성우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공장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김성태의 성실한 도움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돌아와서 예전 같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그해 가을 구로 공장 근처에 새로운 경로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용서 편지 쓰기, 돌봄의 경계 세우기, 재정 의사결정 동의서 작성, 가족 소통 방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주 진행되었습니다. 정미옥도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어느 날 용서 편지 쓰기 시간에 정미옥이 자신이 쓴 편지의 일부를 참가자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쥐고 있던 건 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는 게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참가자들은 정미옥의 진실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돈 문제로 가족이 갈라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정미옥 씨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가족도 깊이 반성하게 되네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전문 상담사가 참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무엇보다 진정한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죠. 겨울이 되어 올해 첫눈이 하얗게 내리던 조용한 일요일, 정미옥은 마음을 정리하고 지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도소로 보내는 편지였어요. 지은아, 아직 내가 저지른 일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출소 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래. 우리의 우정은 끝났지만 그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편지를 우체통에 붙인 후 정미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복수나 분노보다는 용서와 이해가 자신을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준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에 병실이었던 곳은 이제 완전히 빈 공간이 되었고 성우와 정미옥은 집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성우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공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미옥은 창가의 작은 화분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화분에서 작지만 생명력 넘치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나온 초록색 잎사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미옥이 그 새순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저 새순 좀 보세요. 긴 겨울을 견디고 나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성호도 화분을 바라보며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 새순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견디고 나니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깊은 행복감을 느끼며 웃었어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믿을 수 있는 가족일수록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 또한 친한 사람들일수록 조심하려 애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분들께 예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엄지척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재밌는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